경윤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뭐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배당 우선 하시는 전략, 3복승에서는 다소 변수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박용범 전일 김희준을 상대로 직선 칼춤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예전의 기량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박용범, 금일 정종규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야 뭐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의 버티기냐, 정춘교가 틈새 공략 나서면서 정종규의 후미를 공략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용범이 뭐 정종규를 챙겨주는 전일 정종규가 아쉽게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김관이 넘어서지 못하는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궁합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박용범과 정종규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희준하고 전원규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전일은 좀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박용범이 간신히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김희준이 탄력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일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전원규가 막혀나가면서 추입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막혀나간다면 직선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원규가 유태복이라든지 김명경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규하고 김희준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따느냐 버티느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원규 추입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인천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빡빡한 편성에서 김관이 활약해 나가면서 전원규까지 후미에다 두고 여유있게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결승전에서는 임채빈이 인천을 챙겨줄 생각이 없다 보니까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일반 에이스 선수만큼은 강한 자신감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천이 과거 고영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아를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승 가면 박병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동기생의 7번 전영규를 챙겨주는 경준영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김관희하고 공태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김관희,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공태민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실력 기량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다이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동반 결승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관희 머리냐 공태민 머리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협공 세력만 놓고 본다면 인지도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어요. 공태민이 좀 더 낫다는 점이죠.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특성급 13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박용범이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김희준이 악착같이 승부거를 좀 짧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박용범 놓치지 않았죠. 직선에서 후다닥 나오면서 직선 칼춤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전에 박용범 다운 모습을 빠르게 찾아 나가고 있죠. 수도권 선수들하고 타협 좀 찾아 나가다 보니까 3착 진입했다가 2착 진입 올라오고 이제는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있는 박용범,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준하가 먼저 힘을 쓸 것 같아요. 이를 박용범이 막혀 나갈 것입니다.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춘교가 몸싸움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직전 회차 광변교주 출전했다가 정춘교가 한 경주에서 경고 무려 4개씩이나 먹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선수가 정춘교입니다. 적극적으로 몸싸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를 상대로 정춘교가 몸싸움 걸어오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걸어온다 하더라도 정종교가 정춘교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종교가 때리고 박용범이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박용범도 정종규하고 협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높죠. 뭐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아요. 수도권 도움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프라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까칠한 정종규가 빼앗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종규가 때렸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박용범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정춘교가 후미권 마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사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입니다. 실력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1번, 6번 주력 승부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6번, 4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 6번, 4번, 3복경 중원 쪽에 우선하실 때 황준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뭐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려만 준다면 요즘 들어서 때렸을 때 아무래도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3차권까지는 요즘 황준하가 들이대고 있어요. 강자들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선체까지 생각한다면요, 1번, 6번, 5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6번, 4번 쪽이죠.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하고 6번입니다. 깔끔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희준하고 전원규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희준이 결승은 가요. 하지만 그 임채빈 마크 실패하면서 죽 섰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전용진이 김희준을 상대로 좀 크게 넘어서다 보니까 김희준 뭐 결승까지 못하면서 점수가 조금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전원규는 나름대로 선전 펼쳐나가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희준이 과연 전원규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뭐 금정팀 문인재 있긴 합니다만 문인재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희준이 또다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원규가 몰고 가면서 딕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전원규가 김희준을 뒤에다 붙이면서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김희준도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이창만 해도 충분히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이 안정감 있죠.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복승보다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 또 높게 형성되는 경주가 많았었고, 전일도 쌍하고 복하고 배당이 똑같았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쌍 중심하고 복 중심하고 고객분들이 따로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복승 배당이 더 높게까지 형성이 되는 경주가 있어요. 이런 편성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이 떨어지면 뭐 1.1배나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이 좋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승 배당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탑 좀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한 방이죠. 전원기가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쌍복경 주권이 2번하고 1번 쌍복경 주권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는 게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전원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태복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김희준 입장에서는 김태현이 끌어내서 호미 공략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태현, 박병하고 차선책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선책이 13배가 넘게 배당판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현도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받아가기만 한다면, 초반 마크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기만 한다면 1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례대로 간다면요, 뭐 2번, 1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2번, 1번, 4번 쪽에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김태현이 끌고 들어가긴 버거울 것 같아요. 유태복이 때려주게 된다면 2번, 1번, 3번 정도는 삼복승에서는 김태현이 아닌 김연경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쌍복경 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적극 공략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인치환 뭐 실력 기량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바지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치환이 SS급 SS반 올라가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인치환을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인천도 더욱더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인천이 경륜 최강자로 군림했을 때보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더 인천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시속 자체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인천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고향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박병아, 17기 동기생 전영규, 임치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최동현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17기 이번 전영규와 협공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전영규가 코로나 확진 받고 출전했습니다. 근데 전일도 보니까 적극적인 승부까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 않다는 점. 더군다나 두 선수가 또 2살 터울이기 때문에, 또 동기생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순위 1위가 인천이고 졸업순위 2위가 전영규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전영규도 따박따박 2, 3차권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머리는 없습니다만, 머리 우승은 좀 낮아졌습니다만 2, 3차 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점수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인천 입장에서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비파업 선수인 박병아를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병아 몰고 가기보다는 임치영, 최동현, 인치환, 전영규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치영이 끌어주고 최동현이 힘을 씁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인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직선에서 짧게 좁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7기 완승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영규 몸 상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컨디션 괜찮습니다. 동기생이기 때문에 졸업순위 1, 2위를 다퉜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17기 완승 쪽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선이라고 한다면 7번, 3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7기 완승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공태민하고 김관희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관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0.2점 앞서 나가고 있다고 김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만큼은 공태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곽현명 있고 왕전 있죠. 협공 세력까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관희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관희가 막해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좀 답답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을 쓰게 된다면 공태민이 편안하게 막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관희도 2차 진입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검승부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2번이 1번을 뒤에다 붙여도 되고 1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경기의 중심은 아무래도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김관희도 타점 잡고 때리면 10초대 후반까지 나옵니다. 공태민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의 맞대결의 변수가 같습니다. 류재민도 전일 타점 잡고 힘을 쓰니까 공태민이 지켜주니까 버텨냈는데, 공태민이 때리고 김관희가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것 같고, 공태민 입장에서는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 4나 2, 3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눠 먹어야죠.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도 복승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저력만 놓고 본다면 공태민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 쌍복 승부가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1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김관희가 빠지면 2번, 3번,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와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경주에 대비해서 경륜왕 확실하게 준비 잘 해놨습니다. 복병 많이 뽑아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